우리나라 많은 서민들의 꿈 하면 내 집 마련을 될 수 있죠. 하지만 꽁꽁 얼어붙어 있는 부동산 경기, 가파르게 치솟는 전세가로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은 다가가기 어려운 꿈으로 여겨지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오늘 더 리더에서는 서민들의 따뜻한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서 두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한 기업을 소개할까 합니다. 바로 대한주택보증인데요. 대한주택보증의 김성규 사장과 함께 국내 주택사업 현황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향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주택보증의 김성규 사장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바쁘신데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주택보증, 특별히 주택보증 전담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이 대한주택보증은 어떤 곳인지 시청자들에게 기업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대한주택보증은 국민주거복지 향상과 주택산업 발전에 기하기 위해서 1993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주택보증 전담기관으로서 주택의 분양에서 임대, 하자보수, 주택금융에 이르기까지 주택사업의 모든 단계의 보증 서비스를 제공하여서 국민들을 보호하고 주택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하였습니다. 설립 후 지금까지 약 380만 세대의 주택 분양과 관련된 보증을 제공하였고 300만 세대의 하자보수 보증 등 총 560조 원의 보증을 공급하였습니다. 예, 말씀을 드리니까 주택 전문 기업으로서 이제 역점을 두고 있는데요. 지원하고 있는 업무를 좀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고 또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도 시청자들을 위해서 말씀해 주시죠. 전월세난과 거래 부진, 미분양 적체 등으로 주택 수요자는 수요자대로, 주택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국민 모두가 주거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우리 대한주택보증은 정부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와 철학을 공유하여 부동산 대책의 효과적인 실행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5월, 4월에는 임대주택 매입자금 보증, 임차료지급 보증, 임대주택 PF 보증 등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신상품을 출시해서 운영 중에 있고 PF 보증, 미분양 주택 매입, PCBO 매입 사업 등 정책 사업의 운영에 있어서도 중소주택업체 보증 할당제, 미분양 매입 사업 지역 제한 철폐 등 업계 유동성 지원에 적극 나서서 시장에 촉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사실 이제 주택보증만 알고 있었는데 상당히 많은 서민들을 위한 역할을 하고 계신데요.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최근에 이제 주택 분양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결국 이제 건설사 부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 건설사 부도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공사가 중단되면 이 분양 보증을 발급한 대한주택보증에서 처리를 할 텐데 처리 과정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부도가 발생해서 피해가 입지 않도록 사전에 공사 단계에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부도가 날 경우에는 신속하게 보증 이행 절차에 들어갑니다. 보증 사고가 나면은 90일 이내에 이행 방법을 결정하는데 이 입주민들이 낸 계약금과 중도금을 갖다가 전액 환급을 해주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원하면은 공사를 준공 처리해서 원상대로 인계해주는 그런 두 가지 방침을, 두 가지 방향을 같이 병행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작년 10월에는 또 이 차명이라든지 허위 이중 분양 등으로 여러 가지 그 비정상 계약으로 보호를 받지 않는 서민들의 사례가 있어서 이거를 사전 고지제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그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을 실시를 해왔고 또 이 제도는 금년 2월 달에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법적으로도 제도화가 되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꽁꽁 얼어붙어 있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한주택보증의 지원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828 전월세 대책을 내놨는데요. 사장님 사실 부동산 시장에 아주 전문가로 알려져 계신데 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 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주택 시장의 매매 시장, 특히 매매 시장이 좀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고 또 전셋값 상승, 또 전월세 거주자 증가 등으로 해서 국민들의 주거 불안이 높아가고 있는 게 지금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또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깊은 침체에 빠진 주택 시장을 정상으로 되돌려서 구매 능력을 가진 무주택자들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으로 실소유자들이 선호하고 취득세 연구이나 혜택 등의 직접 영향을 받는 6억 원 이하 주택이 중점적으로 혜택을 볼 것 같습니다. 예, 좀 더 자세한 것 질문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대책과 관련해서 사실 이제 행복주택을 포함해서 한 총 11만 호의 임대주택 공급도 정부가 확대한다고 노력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네, 정부는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LH공사가 보유 중인 준공업 미분양 2,000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있고 또 공공주택의 입주 시점을 앞당기기로 하는 등 많은 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공공시장 분야는 이런 조치를 취하면 어느 정도 이 가시화가 될 텐데 사실 더 효율적되기 위해서는 민간 시장도 같이 동참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금리 인하와 대출 한도 증액 등 혜택을 부여해서 민간 임대주택 시장 활성화에 기반을 또 다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이 잘 진행된다면은 서민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는데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좀 효과를 발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부동산 대책 발표 후에 이제 대한주택보증에서도 많이 바빠졌을 것 같은데요. 예, 모기지 보증과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같은 이 신규 정책 지원을 출시했다고 했는데요. 이 상품에 대해서 출시 배경 또 기대 효과 어떤 게 있을까요? 예, 828 전월세 대책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대한주택보증은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모기지 보증과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을 출시하였습니다. 지난 7월부터 대한주택보증이 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상품 개발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택업계 및 금융업계와 부지런히 그 협의를 통해서 상품 기본 구조화와 운영 방안을 구축한 바가 있습니다. 모기지 보증은 주택사업자가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조건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조달할 경우에 우리 회사가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저리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은 모기지 보증의 패키지 보증으로서 주택사업자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경우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그런 보증입니다. 이 경우에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서민이 생길 경우에는 상당히 불안하지 않겠어요? 예. 그런 의미에서 주택업자가 활발하게 임차를 모집할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신규 보증 상품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임차인 보호를 동시에 맞춰주기 때문에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아울러 미분양 전세 전환 등의 지원 대책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미분양 전세 전환은 어떤 내용인가요? 지사 발표한 그 4일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에서 정부는 주택시장 침체를 수도권의 대규모 공급에 따라서 수급 불균형을 파악하고 주택 공급 물량 조절에 대한 정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회사는 주택업자가 대한주택보증의 신용을 공유를 통해서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후분양 대출 보증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분양 예정 물량을 후분양으로 전환하는 건설사에 대해서 대한주택보증의 지급보증을 통해서 건설 자금의 50 내지 60%까지 연 4~5%의 금리로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 후분양 대출을 통해서 미분양 누적에 따른 이 분양 물량 과잉 공급을 해소하고 또 임대주택 공급에도 촉진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준공업 미분양으로 인한 건설 회사의 리스크도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예. 워낙 보증이 탄탄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시청자분들이 걱정은 안 하실 텐데 좀 궁금한 게 만약에 이렇게 큰 보증들에 대해서 어떻게 안전장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준비하고 가시는지 그런 상황을 좀 얘기해 줄 수 있으신가요? 네, 저희는 국토교통부의 산하 공기업으로서 이 서민 주거 안정 주택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설립된 공기업입니다. 정부가 대주주이고 네. 정부가 이
정책을 입안하고 계획하면 그 실현하는 기관입니다. 네, 거기에 대한 그 리스크도 우리 회사 나름대로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해서 그 리스크를 사전에 회피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또한 그 이 국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전혀 이익 없이 단지 그 편의를 제공에 역점을 좀 추진하고 있고 만약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정부가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사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들으니까 참 든든합니다. 그 밖에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뭐 추가적으로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시면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사실 주택 시장이 지금 이 사회적인 트렌드 변화와 맞물려서 여러 가지 지금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1, 2인 가구 증대, 고령화 시대. 사실 1, 2인 가구가 증대돼서 이 2010년도 통계청 발표에 보면은 48.3%가 1, 2인 가구에 해당되거든요. 앞으로 이 비율은 점차 증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주거 개념이 주택의 개념이 이 과거의 투자라든지 투기의 목적에서 주거 개념, 단순 주거 개념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는 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식에 맞춰서 정말 국민들의 그 요구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1, 2인 가구에 필요한 그런 소형 주택, 그다음에 그 임대주택 그쪽에다가 포커싱을 좀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또 사회적 욕구, 사회적인 그 다양한 그 변화 욕구에 대비해서 단독주택에 대한 그 보증 상품을 통해서 그쪽 부분도 그 수요를 맞춰주기 위해서 지금 기획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특히 단독주택은 그 연간 10만 세대, 11만 세대가 전국적으로 공급되고 있는데 그것도 국민이 만약에 이 분양이라든지 이런 게 품질이 차질이 생기면 보증 사각지대가 되기 때문에 국민의 주거 안정에 또 위험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금년 그 연말까지 그런 신상품을 시장에 출시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단독주택도 사실은 여러 가지 수요가 있긴 한데요. 이 부분까지 계획하고 계신다는 게 아주 긍정적인 소식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요. 하지만 정작 이제 주택 구매나 이 계약서 작성 등에서 피해를 보면은 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서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뭐 교육이나 홍보 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뭐 사장님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참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 대한주택보증이 그동안에 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보증 상품을 주로 취급하다 보니까 사회에 널리 알려지지 않는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는 일반 국민들에게 더 홍보하는 게 그 중요성이 점차 대두돼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이 국민 주거 안정에 보다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게 돼서 홍보의 중요성이 중요하고 또 정부도 3.0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 공개 이 기업의 그 정보 공개 이런 그다음에 국민의 편의 제공 이런 부분이 강조되는 부분에서 이 홍보라든지 국민에서 알리는 이런 작업을 더욱더 이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몰라서 저희 기관을 이용하지 못한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보완해서 국민들께서 저희 상품을 많이 이용하고 저희 그 활동을 참여해서 저가로서 일단 편리하게 주택을 구입하고 주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편의를 제공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 기회를 통해서 대한주택보증을 좀 잘 아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이 대한주택보증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대한주택보증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주택보증과 관련해서 해외 수출 성과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이 해외 진출 취지와 추진 상황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저희들이 이 80년대에서부터 90년대, 2000년대까지 사실 우리나라 주택 산업의 메커니즘은 선분양 제도입니다. 이 선분양 제도 하에서 우리가 주택 분양 보증을 통해서 주택의 대량 공급을 가능하게 한 게 사실입니다. 이 과거에 우리나라의 척박한 금융시장에서 파이낸싱 능력이 없을 때는 이 우리나라 분양 보증 제도가 톡톡히 그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도상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이 분양 보증 제도를 벤치마킹에 의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서 관심이 많은데 그 나라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양 보증 제도를 수출하고 도입시켜 줌으로써 그 나라에서도 필요한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와 MOU를 체결했고 특히 지난달에는 이 베트남 차관 일행 12명이 저희 회사에 와서 이 보증제도의 전반에 관해서 연수를 받고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제도 수출은 양국 간의 경제협력은 물론이고 또한 우리 직원들의 글로벌리제이션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국제적인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발도상국가의 주택 공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저희 보증제도를 수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해외 수출까지 진행되고 있어서 참 든든하긴 한데요. 말씀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하긴 한데 우리나라의 이 주택 보증 정도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고 앞으로 이제 어느 정도까지 또 가야 하는지 계획 쓰고 있는지 뭐 이런 말씀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저희들 주택 보증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건설에서부터 이 이행 관리 채권에서 완벽하게 좀 갖춰져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볼 적에 정말 전문성 측면에서 이 어느 세계 시장에 내놔도 뒤지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동안에 지금 우리 주택 공급이 각종 신도시 개발이라는 이런 통해서 아무 차질 없이 공급했잖아요. 그리고 주택 보급률이 지금은 오늘날 102%까지 올 때까지 저희들이 그런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해외에 전부 다 접목시켜서 해외에도 더 좋은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그동안 노하우가 뭐 이제 우리나라를 따라오곤 여러 가지 나라들에게 좋은 모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일들을 하시려면 사실 조직 관리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장님은 이미 이제 건설 대기업에도 많이 계셨고 할 텐데 이 사장님만의 조직 관리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저는 직원들이 정말 일이 최근에 작년부터 일이 많이 늘어나서 직원들한테 개인적으로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현재가 중요한 것처럼 미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하고 혁신하고 하면서 부지런히 정진하면서 더 좋은 회사를 만들고 더 좋은 역할을 해서 우리 후배들한테 좋은 유산을 물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지만 하여간 직원 개개인한테는 미안한 감이 있죠. 그래서 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고 또 이 불필요한 일을 줄일까 하는 점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스마트 경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스마트 경영을 접목해서 말 그대로 똑똑하게 일하는 가치 창조적인 경영을 해서 부지런히 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워크 다이어시라든지 그리고 또 일하는 방식도 스마트하게 지금 개선해 나가고 있고 특히 최근에 금년도부터는 PC 오프제도 실행해서 그야말로 이 가정도 중요하고 자기 개발도 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직원들로부터 이 스마트 경영이 많이 지금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직원들이 호응도 많이 해주고 그래가지고 이 10년 연속 무원규 또 2년 연속 임단협도 무교섭으로 체결했고요. 지난 7월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사 우수문화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직원들한테 고맙죠. 좀 철학적인 질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 사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국민들에게 뭐 집이란 어떤 의미고 또 이제 대한주택보증을 담당하고 계신 사장님께는 이 집이 어떤 의미인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과거에는 집이 일종의 자산, 중요한 자산 목록 이루죠. 그리고 투자 자산의 개념으로 인식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집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중산층으로 분류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인식이 점차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윤즉슨 집값의 급등락이 사라지면서 이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닌 가족들의 이 삶의 공간으로서 의미를 지금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내 집을 가진다는 의미가
반드시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래서 비록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뭐 근처 도서관에서 이 책을 볼 수도 있고, 그럼 그게 바로 우리 서재가 되는 것이고, 또 이 밖에 나가서 야외에 가가지고 이 야산에 가가지고 이제 그 돗자리 갈고 앉았으면 그게 별장이 되는 거고, 생각하기 이제 나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주어진 경제 상황 하에서 효율적이고 풍요롭게 살아가는 이 넉넉한 마음만 있다 그러면 내 집을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중요한 시대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삶에 어떤 연륜이 묻어나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희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특히 젊은이들에게 그동안 뭐 대기업을 거쳐서 지금 이제 뭐 공사의 CEO를 하고 계신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힘이 되는 말씀이 있으시면은 하나 가슴속에 있는 말씀 하나 해주시죠. 예, 우선 그 저희 회사가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정말 내 집 마련의 꿈, 뭐 집을 소유한다든 임대한다는 건 다 포함되겠죠. 그런 꿈을 가진 젊은이들 또 서민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꿈이 좀 저희들 대한주택보증과 이 정부가 지금 여러 가지 안을 만들고 있으니까 이게 좀 이 사회에 먹혀들어서 적용돼서 그런 집을 마련하는 그 꿈이 좀 실현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좀 좌우명이 있는데 하나 있습니다. 그 후한서에 보면은 유지자 사의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뜻을 세우고 부지런히 정진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그 슬로건인데 저는 이걸 좌우명처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이나 또 젊은이들이 이제 이런 좌우명대로 부지런히 어렵더라도 감내하시면서 앞을 보면서 부지런히 정진하시면은 이 내 집 마련의 꿈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강력하게 소망합니다. 예. 저한테도 아주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주택 발전을 위해서 이제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해 나가실 건지 앞으로의 계획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사실 그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주거이죠. 그래서 주거 문제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모든 분들이 저희들 회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정부 협조에서 정책 지원에 앞장서겠습니다. 이 지난 그 3일에는 이러한 정부 정책 지원을 위해서 국민주택기금 취급하는 6개 시중은행 부행장님들 모시고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시장에 그 안착을 시켜서 국민들 경제에, 국민들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까 하고 상호 협력하는 다짐하는 장을 가지기도 했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 정책 지원을 위해서 주택업계 그리고 금융권 그리고 저희 회사가 합심해서 머리를 맞대고 좋은 해결책을 찾고 또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주택보증의 김선규 사장을 모시고 국내 주택사업의 현황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향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